예, 안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아니요. 저도 사실 1강, 2강, 3강 그 맨 앞에 앉아가지고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영천역사박물관 기리의 문학 그 답사로는 첫 번째 답사입니다. 그래 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영천에 참 이렇게 의미 있는 문화재들 참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최고입니다. 가장 오래된 그 수리비로서는 가장 오래됐는데 오늘 첫 번째 답사지를 청대비로 오게 됐습니다. 아마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냥 지나가면 청대가 뭔지 사실 몰라요. 그래 이런 기회 있을 때 이렇게 같이 한번 보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는 청제비라 그러고 왼쪽에는 청제 중립비라 그러거든요. 비석은 두 개인데 실질적으로는 세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청제비를 처음에 이건 축조한 게 못을 축조하고 이제 비석을 세운 게 536년 그 법흥왕 23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병진년이라는 간지가 있다고 병진명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정원 14년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당나라 연호입니다. 덕정 연호인데 이거는 또 그 정원명비라 이럽니다. 여기서 봤을 때 저 뒤에 있는 게 병진명입니다.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저 뒤쪽에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새겨진 배경을 보면은 그 법흥왕 앞에 지정왕이 있습니다. 지정왕 때 우경을 이제 보급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소를 지으면서 농사를 지으니까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대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신라가 좀 이렇게 약한 나라였습니다.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많이 좀 작았었는데 지정왕 때부터 시작해서 지정왕 그리고 이 못을 축제할 당시에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까지 그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준 그런 임금 왕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이제 우경이 보급되고 난 다음에 5년 전에 531년에 법흥왕이 그 왕명을 내립니다. 이거 전국에 수리시설을 축조를 하라고. 그래 아마 이제 농업의 중요성도 이렇게 알았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그 동원된 인력이 그 장상 3명 그러니까 이제 지휘자들입니다. 그 지휘자들 3분에 그리고 인력은 7,000명 그러니까 25명씩 280개 조로 나눠 가지고 아주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보시면은 대충 어림잡아도 한 130cm 정도 있는 높이가 그리고 너비는 93.5cm 그리고 폭은 요 좁은 데는 15cm고 넓은 데는 45cm입니다. 예 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262년이 지납니다. 그럼 798년에 정원 14년 그러는 게 우리 결국은 원성왕 14년입니다. 정원 뭐고 하고 같이 가던데 원성왕 14년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무너져요. 이제 여러 군데 파손된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해사한테 알아보게 해가지고 손해사가 조사를 하고 이제 왕에서 이제 궁궐에서 이렇게 보수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손해라는 그 명칭 자체가 보면은 궁궐이나 왕실을 뜻한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신라 왕실의 직할지였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원된 인력들이 보면은 그 부척 그래가지고 도끼 기술자 그때는 아주 귀했었습니다. 부척이라는 기술자가 136명 그러고 법공부에 소속된 그런 인력이 법공부는 이제 법당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평소 때는 치안 유지를 하다가 이런 이제 제방공사나 성을 쌓을 때는 다시 법공부로 바뀌어가지고 그 인원이 무려 14,140명입니다. 처음에 이 못을 지을 때보다도 오히려 2배 이상 되는 그런 인력을 동원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요새 이제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울 때 이제 일 없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오히려 구일적인 면에서 공공근로 같은 그런 성격으로 해서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나 하여튼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요거는 보면은 107cm입니다. 107cm고 너비는 77cm 그리고 두께는 15cm거든요. 나중에 밑에 가서 안내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안내판이 좀 엉터리입니다. 전혀 안 맞거든요. 청제비랑도 안 맞고 청제 중립비랑도 안 맞아요. 어디서 나와갖고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래 보면 기록을 보면은
이제 뭐야, 이제 그 손해사라는 이제 직책이 나오고, 손해사가 이 주변에 절화군하고 암양군, 그러니까 영천하고 인근의 경산, 아마 그쪽에 이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아마 이 공사를 했을 거다. 그 날짜까지 나오거든요. 그 병진명에는 보면은 이제 정청제 중립비입니다. 예. 병진명에를 보면은 2월 8일날 시작했다는 것만 나오고 언제 마쳤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원명비에 보면은 2월 12일날 시작을 해서 4월 13일 마쳤다고. 아마 그때가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이제 그 국민들한테 피해를 좀 적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 같고, 나중에 그 병문 아래쪽에 가면은 전대등이라는 관직이 나오거든요. 전대등이 뭐냐 그러면은 그 집사부의 차관입니다. 지금 같으면 부총리 정도. 그러니까 이 지방 인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손해사는 왕실에서 파견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그 지방에 유력한 사람들을 왕실에서 임명했다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직책을 가지고 이 엄청난 공사에 인원을 동원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그래서 부총리가 직접 나서 가지고 여기에 절하군하고 우리 암양군에 했을 거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 옆에 있는 청제 중립비는 이제 한참 지납니다. 1688년, 벌써 하면 숙종 14년인데, 그때 당시에 이 비가 뽀여져 가지고 땅속에 묻혀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효종 때 부러졌는데 35년 지나 가지고 그때 최일봉하고 세 분이 이거를 다시 파내 가지고 새로 묻으면서 이 역사적인 이런 비의 유래를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5m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일로 옮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높이는 107cm, 너비는 77cm, 두께는 15cm 하여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은 당시에 중립비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300석. 우리가 보통 공양미 300석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그 300석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갖고 이제 단위를 한번 찾아보니까 요새 같으면은 한 석이 두 가만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은 60kg인데 그때 당시에는 80kg까지 됐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6,000kg 내지는 한 4만 이상. 그 엄청난 그걸 했었고, 그리고 1929년도에 보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 모스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2015두락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이렇게 이제 킬로그램 계산해 갖고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무려 한 40만 평 정도가 돼요. 그 나중에 보면은 도남 안씨들이 한 400년 전에 이쪽으로 세거를 해 가지고 좀 세력이 상당히 컸잖아, 그죠? 그 언젠가 다음에 답사 갈 때 보면은 그 왕기정하고 뭐 유구당 같은 이제 도남 안씨들 유족도 갈 계획으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병화 이영상 선생님 아시죠? 저 호연정에 그분이 사실은 전주시 왕족이기도 하지만은 제주 목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고향인 인천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도남 안씨 집안에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거기 지금 호연정에 있는 그 땅도 그렇고 무슨 건물 짓는 데도 하고, 그리고 좀 많은 걸 해갖고 결국 영천에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정말 엄청난 그 저수를 하고 뭐 학문 연마하면서 일생을 마치실 수 있게끔 그 기반을 제공했는 데가 이 도남 안씨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뭐 하늘에 나는 새는 굶어 죽어도 도남 안씨들은 안 굶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번창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여기 잠깐 설명 마치고 요 밑에 안내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하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는 영천시 도남동입니다. 주소가. 그리고 저 청못은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계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왜 가치가 있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이게 1968년도에 그 신라 삼산 학술조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서 발견했다고 나오는데, 그 신라 삼산 학술조사단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한국일보 당시에 우리가 보통 지금 조중동 그러잖아, 그죠?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이제 3대 메이저 신문으로 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는
그 창간된 지 5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보다는 한 10년 정도 전에 그 한국일보가 생겼는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이제 경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한국일보에서 이 문화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도 이제 메이저로 올라서기 위해 갖고 지금 같으면 국가에서 뭐 지원 받아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장기영 사주 개인 돈으로 그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신라 삼산학술조사단 그래갖고 했는 게 1964년도입니다. 64년도 조사했다가 그냥 삼산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민욱 선생님 강의 때 들었는데 내림, 혈례, 고라. 그 내림하고 혈례는 뭐 경주, 청도로 알려져가 있는데 확실한 근거는 지금 못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갖고 있는 게 고라. 우리 영천 고라만큼은 우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 그거는 누구도 지금 부정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래 거기 했는 게 지금 1964년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1960년 12월 해놨거든요. 요게 일단 68년입니다. 68년이고 그 다음 해에 이게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 아주 귀한 그거니까 그 일례로 중성리비 같은 경우에 그 발견한 사람이 국가에서 5천만 원 받았어요. 괜찮지요? 그래 뭐 반매고 하다가 뭐 신기한 거 나오면은 그냥 괜히 조사한다고 귀찮다고 묻어버리지 말고 신고하셔가지고 정말 돈도 벌고 또 내가 우리나라 문화재 또 발견하는데 일조한 거잖아, 그죠? 그래 지금 그 아마 다음 주에 강의할 조명래 우리 소장이 오면은 뭐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팔공산 연구회라고 그분들이 많이 다니면서 지금도 아마 신라 부처굴 안에 있던 삼전부를 찾으려고 노력할지 모릅니다. 그건 일제시대 때 보물이었거든요. 지금 발견하면은 수천만 원은 아마 이거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들 찾아놓고 이렇게 좀 연락 띄엄띄엄 하다가 이제 제가 사실은 다른 분한테 알게 되는 바람에 찾았어요. 근데 지금 우협식을 그래갖고 오른쪽 비석은 찾아갖고 지금 거기 진부람에 거기 딱 세워놨습니다. 근데 본전물하고 자기협식은 아직 못 찾았거든요. 혹시 그 일대 등산하시다가 그거 나오면은 바로 신고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저기 청제비하고 청제중립비 크기에 대한 거였는데 청제비가 키가 130이고 그 다음 너비가 93.5 두께가 좁은 데는 15cm 넓은 데는 45cm거든요. 그래서 청제중립비는 107cm에 너비 77cm 두께가 5cm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크기가 높이가 114cm, 94cm, 16cm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좀 뚱뚱하게 여기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한번 시에 건의해 가지고 확실한 자료 찾아 가지고 발아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데서 오시더라도 이거 보고 야 이거 기본적인 안내판조차도 안 맞으면은 어떻게 영천에 대한 문화재를 믿을 수가 있겠냐고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이제 청제 모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5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하면 243.5m 제방 높이는 12.5m 저수 면적은 11만 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저수량은 59만 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고는 아마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재밌는 전설이 있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용왕이 된 청지 그래가지고 우리 영천 CG나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아주 옛날에 이제 5대 독자인데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이제 임신을 하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좋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뭐 아주 영리해지고 용모도 준수하고 힘도 아주 세가지고 범을 타고 다니면서 뭐 그 장정들 20명하고 줄다리기를 해도 오히려 이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컸었는데 한 15살 정도 됐을 때 천상에서 선녀가 내려와요. 선녀가 내려와 가지고 이 이름이 청지입니다. 그 아이 이름이 청지인데 그 푸른 하늘이 준 선물이라 그래갖고 이름을 청지라 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신길바위 들어보셨죠? 신길바위가 어딨냐 그러면 저 최악산이거든요. 저 신라 때 우리 나물 캐갖고 그 신라 왕실에 바쳤다 그래갖고 우리 영천 한약의 도시 영천에 또 좀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데 저쪽에 보면 최악산이라고 그 신길바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가 많아서 안 보이는데 겨울에는 잘 보이거든요. 그 신길바위에 있는 신길바위를 부숴버리라 그래요. 저걸 안 부수면은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근데 청지는 뭐 정직하고 힘도 세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미신 안 믿는다고. 분명히 후회할 거를 같으면 다시 한 번 더 권하지만은 그 이 요만 계집 사라져라 그러면 쫓아버려요. 쫓아버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당나라 그 황제 거기에서 보니까 황제가 저녁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동쪽에서 정말 아주 신령한 빛들이 이렇게 막 번쩍이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옆에 있던 복술사한테 저게 왜 저러냐 그러니까 복술사가 그래요. 저기 천자가 될 위인이 동쪽에 있다는 증거라 그러면서 저를 못 없애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천자가 탄생할 수도 있다고. 그 천자 입장에서는 아니 하늘에 해가 하나고 그 천자도 한 명이라 해야 되지 두 명이 말이 되냐고. 그 다음날 그거 이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 당나라에서 해냈습니다. 예, 당나라에서 여기까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와갖고 이제 쉬다 보니까 그 신길바위 옆에 거기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신길바위의 넋이라고 이 넋인데 지금 저 천지가 태어나고부터 내 전기를 다 뺏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그 무용직물이 됐다. 그 저 청지를 없애야 된다. 근데 힘으로 해가지고는 너네들이 못 이길 거니까 그래 갔어 그 착한 청지의 심성을 건드리라고. 그래 이 동네 여기 원래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래 가서 이 마을에다가 못을 만들면은 저 농사 짓는데도 많이 유리하고 사람들 살림도 좋아질 거니까 그 네가 얘기를 해갖고 좀 하라 그러니까 청지도 좋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해서 이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못이 딱 완성되고 나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갖고 물이 완전히 막 만수가 차버려요. 그러고는 청지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알아 누워버리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라 저렇게 훌륭했던 저 청지가 갑자기 저렇게 아파지니까 그래서 이제 신령한테 빕니다. 우리 청지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내려왔던 천상의 스녀가 다시 내려오지요.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내가 신길바위를 없애라 했는데 왜 안 없앴냐고. 근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쌓은 공이 너무 아까우니까 너는 여기에 용왕이 되라. 그 이 밑에 지금 청지가 이 용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15살이라고 이 둘레가 15리랍니다. 그 15리만 6kg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림잡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봐도 저 위에 목까지 하면은 6kg 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신라가 보통 용을 아주 귀하게 얘기잖아. 그죠? 그 문무대왕 수중왕릉도 있고 그렇게 귀하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마 호국하고 연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청지가 지금도 우리를 영천을 지켜주고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제방 사을 때 14,14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할 때는 그 주민들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 건 아닌가. 예,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영천의 청모시 이제 대표적인 저수지인데 영천의 저수지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영천 저수지가 1,023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저수지가 5,584개거든요. 그 영천이 면적은 경상북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목개수로 따지면 18%입니다. 그건 강원도의 목개수의 3배입니다. 영천에 있는 게. 그 영천에 못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예, 비가 적게 오니까 그런데 그 비가 적게 오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죠? 어제 저녁에 이제 시민회관에서 미나리를 보러 갔었어요. 다 보고 나니까 되게 재밌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상을 받아 놓으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다른 분 누가 안 와가지고 그 펴주는 바람에 억지를 받는데 정말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 물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영천에 그러니까 저수지가 이제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영천에 좋은 게 일조량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 그때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제 천문대를 만들려고 전국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봤는데 영천만한 입지가 없어요. 그래 영천에 하겠다 그러니까 영천 시민들은 반대를 하죠. 우리 또 자연훼손한다고. 그런데 끈질긴 설득에 결국은 천문대를 만들었습니다. 92년도 공사 들어가 가지고 96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2003년도에 9월달에 그 태풍 아시죠? 매미 영천 관통하면서 절단났습니다. 그때 완전히 막 길 다 끊어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자연은 어지간하면 훼손보다는 보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소행성 12개 중에서 10개를 보현산 천문대에서 발견했습니다. 지금 아마 돈 많으신 분들은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은 그 옛날 천문 관측기구인 혼천이하고 그 보현산 천문대의 지름 1.8m 망원경, 그게 지금 우리 10,000원짜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천문대가 여기 와 있게 된 거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별 관측할 수 있는 날이 무려 200일이나 된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그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평균 강수량이,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아시죠? 그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그 1300이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입니다. 근데 영천의 평균 강수량이 얼마냐 그러면은 10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에 비해 가지고 300mm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수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장점이 과일의 당도가 상당히 우수하죠. 그래서 어디 가도 영천 과일은 알아주는데, 지금도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전국이 최고지요. 옛날에는 사과도 뭐 엄청나게 알아줬는데 지금 수확량은 그만큼 안 많지만은 오산 사과는 아직도 역시 전국에서 최고로 쳐줍니다. 그럴 정도로 영천의 과일이 이렇게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이제 저수량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그리고 또 탄약창 있는 게, 저거는 아마 통일이 돼도 없어지지 않을 군사시설인데, 왜냐하면은 탄약 같은 건 되게 예민해 가지고 습기 많이 차고 하면 부식이 될 수가 있고 이러는데, 영천이 가장 최적지랍니다. 그래서 통일되더라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군사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탄약 시창은 아마 그때도 안 없어질 거라고,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일대에 뭐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농사 짓고, 지금은 옛날만큼은 안 되겠죠. 이제 공단도 많이 들어쓰고 이렇게 했는데,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국보로 승격시키고 이럴 것 같으면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지금도 오기는 많이 오세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정말 이렇게 길을 짜자하게 해갖고 이제 둘레길도 좀 만들고, 뭐 조형물이나 여기에서 뭐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은 뭐 교통도 좋잖아요. IC에서 얼마 안 떨어졌고 시내에서 가깝고 하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가지고 이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536년에 만들고 난 다음에 못 되고, 그러니까 신라 왕실의 직할지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주에서 영천 오는 거는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하는 부분이 저기 뭐고, 신라 삼산 학술조사단 그 팀들이 보면은 그 문무대왕릉 거기에 발견하고, 뭐 삼산, 오악, 그러니까 오악이 어디 있지요? 동서남북 중 이렇게 있는데, 동악은 보통 경주 탐험선을 동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서악은 계룡산이 이제 백제의 명산이었으니까 계룡산. 그리고 남악은 가야의 명산이었던 지리산. 북악은 고구려의 명산이었던 태백산. 그 중악은 우리 중심에 있는 팔공산을 보거든요. 그 처음에 중학석굴 얘기 나왔을 때도 이 팀입니다. 삼산 학술조사단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신라 오학조사단 그러기도 하고, 이 팀들이 단석산에 가가지고 이게 중학이라고 그때 섣부른 결정을 하는 바람에, 우리 어릴 때도 중학석굴 그러면 경주 단석산으로 들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경영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연구하시고 논문 발표하면서 거기는 중학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동학인데 어떻게 중학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영천은 보세요. 대사 지낸곳이 3군데, 중사 지낸곳이 오학 5군데, 그리고 소사가 70군데를 지냈거든요. 그 영천은 삼산 이수의 고장이기도 하지만은 삼산 오학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삼산 중에 고라산이 있고, 지금 우리 그린환경센터에 금강산 그죠? 있고, 오학인 중학석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신라가
그 935년에 망했는데 또 그 이후로 한 1000년 정도만 더 유지하고 아마 우리 스님들 부모님들 여기 계속 거주하셨으면은 영천 사람들은 지금 치면은 그 바로 수도권에 서울로, 그러니까 서울에 편입됐을 수도 있고 편입 안 됐더라도 바로 코앞이라 가지고 엄청난 벌을 누리고 그런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만은 그런 부보다는 지금 환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산도 많고 우리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이런 데라 가지고 우리 영천이 좀 자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자부심 느끼시고 다음 답사나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연관돼요. 요거 보고 다음에 다시 팔공산 가게 되면은 그때 김유신이 왜 이렇게 쉽게 올 수 있었을까? 그럼 여기 화랑사라 마을도 마찬가지지만은 완전히 인근이잖아, 그죠? 와가지고 이제 뭐 신라 왕실 직할지도 있겠다. 또 거의 왕족하고 많이 친했던 분들이니까 여기 와서 뭐 무술도 닦을 수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좀 너무 두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답사는 사실 이렇게 좀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즐기러 오는데 어제 우리 김소장 선생님 와가지고 문자 왔는데 보니까 촬영해서 올린다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갑자기 제가 좀 아주 긴장을 했는데 또 사실 말씀드리는 사이는 잊어버렸어요. 지금 다시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마 뭐 좀 미흡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드리면 제가 그 아는 범위에서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처음 알게 돼가지고 기쁩니다. 네, 맞습니다. 영천은 오래 있어도 이런 소개를 처음 받고 이게 정말 자랑할 만한. 대단한 곳입니다. 알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워낙 그 당시에는 첨단적인 글씨 것들이 있죠. 가동을 돼가지고 만들어졌기 글씨 때문에 있지. 엄청난 55분. 가야 되나? 그럼 여기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 버스 타고 화랑사라 마을로 이동해가지고 거기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경치 구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악산을 가시게 되면은 그 보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입구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주차하시면 되거든요. 거기가 김원일 소설의 늘 푸른 소나무라고 그 배경이 됐던 절입니다.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신길바위까지 올라가도 얼마 안 돼요. 한 길이 보니까 그 2.4m. 그리고 신길바위라는 데가 우리만 영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하여튼 큰 산들에는 좀 제법 있더라고요. 이게 꼭 재가지고 뭐 120m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마 큰 바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 체악산 가면 참 재밌어요. 팔공산도 재밌고.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같이 가는 그런 계획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두서없지만은 여기 설명은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